네, 이제 이번 장으로서 파트 3도 마지막이죠. 예, 일단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강의를 해보기도 하고 강의를 들어보기도 하는데 강의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강의를 듣는 것도 역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트 3까지 이제 이번 시간에 완료가 되는데 15장은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레드 풀링이 뭔지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책에서 예제로 제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예제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제가 키워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강의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파트 4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뒤로 가면서 조금 약해지잖아요. 제가 그 집필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책을 집필할 때 파트 4를 마지막에 집필을 한 것이 아니라 파트 4를 사실상 가장 먼저 집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뒤로 가다 보면은 그 점점 이 내용이 사실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램이 좀 다른 책들에 비해서 아니면은 제가 그동안 집필한 책들에 비해서 좀 길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면서 흐려질까봐 제가 파트 4의 내용을 먼저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이론적인 부분들도 중요시 여겨지고 있지만은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트 3에서 마무리를 지시면은 이 책의 내용을 마무리를 지어 버리시면은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무적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시려면은 파트 4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매니지먼트, 메모리 관리, 그 다음에 IO. 사실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은 메모리 매니지먼트하고 IO 처리입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의 성격과 성능을 결정을 짓거든요. 그에 대한 내용이 파트 4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파트 4의 내용을 중요시 여기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4의 내용들도 파트 3, 파트 4, 파트 2, 파트 1에 비해서 적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4개 파트 중에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 4의 내용도 강의를 할 때에 뭐 좀 쉬운 내용들 있죠. 뭐 파일 IO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쉽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매니지먼트하고 파일 IO가 아닌 그 일반적인 IO, 뭐 비동기, 동기 IO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할 땐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더욱더 강조를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3가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제가 파트 4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레드 풀링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번에 모든 내용이 다 완료가 될 수가 있지만은 일단 강의를 그래도 14장도 두 번에 나눠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스레드 풀에 대한 겁니다. 이 풀이 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레드 풀이라는 거는 그 상당히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을 하실 경우에는 또 뭐 이렇게 되면 또 프레임워크가 뭐냐라고 또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뭐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의 어떤 구조물 틀입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현을 해라. 그러면 이만한 것을 너에게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에요.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현을 해서 여기다가 끼워 넣어주면은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너에게 제공을 해주겠다. 라는 것이 바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러한 형태로 그 어떤 제공되는 모델대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서 그 끼워 맞춰주면은 얘네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J2E, 자바, 갑자기 또 윈도우즈 얘기하다 자바 얘기를 하죠. J2E 같은 경우에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에서 J2E 중에서 보면 뭐 EJB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EJB도 하나의 그런 이러한 그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현을 하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명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명세에 의해서 구현이 되었을 때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제공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레드 풀이에요. 자, 스레드 풀이 사실상 많이 알려진 게 이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이 소개가 되면서 자바가 소개가 되면서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건 자바랑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뭐 꼭 자바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EJB라는 그 폼에 의해서 그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경우에 이제 미들웨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 코드를 동작을 시킵니다. 그런 경우에 그 프레임워크 자체적으로 스레드풀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도 스레드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의 약속으로서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 죄송합니다. 개발자들 중에서 스레드풀이 뭔지는 잘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뭐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튼 구현하라고 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작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일단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직접 구현하는 것은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인 거죠. 우리는 남들이 잘 구현해 놓은 것들이 있고 검증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잘 가져다 써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건 카피 앤 페이스트랑은 또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 구현되어 있던 것을 내가 재활용하자라는 어떤 객체지향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스레드풀을 직접 구현하는 것이 반드시 실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레드풀을 성능에 상관없이 한번 직접 구현해 보시면 스레드풀을 갖다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스레드풀을 이해하는 것,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스레드풀을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레드풀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떤 한 포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풀을 직접 구현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스레드풀을 구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스레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레드풀을 구현하시다 보면은 그 스레드에 관련된 다양한 동기화 기법들도 다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내용은 짧지만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공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일단은 스레드풀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레드풀이라는 것은요, 그 필요한 이유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앞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지금 기침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커널 오브젝트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커널 오브젝트죠. 자, 커널 오브젝트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생성과 소멸이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활용이 됩니다. 생성과 소멸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커널 오브젝트를 동반하는 리소스죠. 자, 그런 것들은 생성과 소멸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메모리 할당과 뭐 반환 이런 건 두 번째 문제라고 치더라도 커널 모드에서 유저 모드로의 그 이동도 상당히 빈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소스를 할당하고 운영체제에 해당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들이죠. 물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띄지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리소스를 차지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반 커널 오브젝트들도 그런데 스레드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합니다. 그러니까 그 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운영체제 입장에서 보면은 스레드는 실제로 스케줄러의 관리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그냥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케줄러에 의해서도 얘는 감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또 하나의 어떤 부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스레드의 생성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시간을 많이 요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켜야 될 일이 10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10개의 일이 매번 들어옵니다. 매번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일이라는 것이 할당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일을 처리할 때 나는 하나의 스레드로 하나의 일을 처리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총 10개의 스레드를 생성했다가 소멸을 시켜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10개 일이 동시에 밀어 닥치는 것이 아니라면, 자, 뭐 시간적인 어떤 텀을 두고 접근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스레드를 갖다가 잠시만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리해야 될 일이 10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리해야 될 일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일이 동시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텀을 두고 접근을 해오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굳이 10개의 스레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레드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하나의 스레드가 이 10개의 일을 다 처리할 수만 있다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우리가 이점을 얻을 수가 있냐면은 나머지 9개의 스레드를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상황을 조금 다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10개의 일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일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될 일이, 동시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계속 밀려오는데 때로는 2개, 때로는 3개, 뭐 많이 밀어닥칠 때는 5개까지 밀어닥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2개의 일이 할당되어졌을 때에 2개의 스레드를 생성해서 2개의 스레드가 2개의 일을 처리하고 사라진다. 그러면 3개의 일이 또다시 밀려 들어오면은 3개의 스레드를 생성하고 소멸시켜야 될 거고 5개의 스레드가 5개의 일이 또 이렇게 밀려든다라고 하면은 5개의 스레드를 생성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5개의 스레드를 소멸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것만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총 10개의 스레드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평균적으로 딱 보니까는 스레드의 개수, 요구되어지는 실질적인 최대 스레드의 개수가 5개다라고 하면 5개의 스레드를 미리 만들어 놓자라는 겁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두자라는 거예요. 자, 그 어딘가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하나의 뱅크라고 생각을 하세요. 뱅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는 보통 이거를 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개의 일이 들어왔을 때에 지금 쉬고 있는 스레드 2개를 갖다가 할당을 해주자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2개의 일이 왔습니다. 자, 그러자 2개의 스레드를 꺼내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 줍니다.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아직 처리가 안 끝난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3개의 일이 또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할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풀에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죠? 총 3개가 있죠. 자, 따라서 3개의 스레드를 꺼내다가 이 일을 하도록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일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 와중에 2개의 일이 끝났어요. 그럼 그 스레드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스레드를 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개의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끝난 그 스레드, 일이 끝난 스레드는 다시 풀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개의 일이 동시에 또다시 들어왔을 때에는 지금 대기 중에 있는 5개의 스레드를 다시 꺼내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 거죠. 즉, 말 그대로 풀의 역할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최대 스레드 혹은 뭐 적정한 수의 스레드를 미리 생성을 해가지고 풀에다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일이 필요할 때마다 스레드에게 일을 할당을 시켜서 일을 시키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떠한 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스레드의 생성과 소멸을 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어지냐면은 성능, 뭐 그냥 성능하면 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속도 향상으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느낄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 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레드 풀이에요. 스레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일이 들어올 때마다 스레드를 할당을 해서 일을 처리를 시키고 그 스레드를 반환해서 스레드 풀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높여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스레드 풀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레드 풀이 뭔지는 아시겠죠? 언뜻 들어보면 상당히 멋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스레드 풀을 구현을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그 부담스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일을 할당할 것이며 어떻게 스레드를 저장을 할 것이냐. 왜? 우리는 스레드를 생성할 때 일을 줄 줄은 알았지만 그 기존에 생성된 스레드를 가져오는 방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이 아니라 그 생성과 동시에 일을 할당할 줄은 알지만 이미 지금 작업하고 있는 스레드에게 살아있는 스레드에게 일을 별도로 할당해 주는 방법도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모델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그 실질적인 구현의 모델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